네, 다 들어오셨어요?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부터 심화랑 기출을 함께 보는 과정인 거는 알고 계시죠? 기출은 저희가 마지막 1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 거로 해서 문제를 풀어 드릴 거니까요. 기출 문제집은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1시간 정도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니까 책은 2권 다 준비해 오셔야 됩니다. 저희가 심화 과정이다 보니까 기본 과정을 듣고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나갈 거니까 그런 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좀 짧은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그 짧은 시간 내에 설명을 드리려면 조금 빨라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거는 좀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다시 파트 1이라고 해서 재무회계의 첫 장부터 다시 볼 겁니다. 교재는 저희 어디로 오시면 되냐면요. 파트 1의 재무회계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 제일 첫 장 있죠. 차례로 오셔도 관계없고요. 이 책의 차례라고 해서 재무회계랑 그다음에 원가관리회계라고 쭉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저희가 다시 1장부터 해가지고요. 오늘은 아마 3장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회계의 순환까지. 그렇죠? 그래서 진도는 이렇게 조금 빠르게 구성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제1장의 회계의 기초부터 어떤 얘기를 했는지 교재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페이지는 23페이지 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페이지 23페이지 보시면 회계의 기초라고 써있죠. 여기에서는 어떤 걸 했었나요? 저희가 어떤 걸 배웠는지는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에 교재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회계의 기초는 뭔 얘기를 하겠어요? 회계는 무슨 일을 하느냐? 회계가 왜 유용하냐? 그리고 회계는 어떤 정보를 전달하느냐? 이런 거를 다루는 게 회계의 기초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얘기 드리는 게 회계의 목적이었던 건 기억하세요? 그거부터 하나 좀 쓰고 시작하죠. 자, 회계가 뭘 하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특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기업 회계다. 기업은 다양한 활동들을 하죠. 그런 그 활동들을 누군가는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활동을 금액으로 표현해 주는 게 측정이죠. 금액으로 측정해서 뭐 해주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이 과정 자체를 저희가 회계라고 부른다. 다만 이 전달에만 초점을 뒀던 게 아니고 요즘에는 이 담고 있는 정보가 얼마나 유용한지를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연결되는 게 회계에 뭘 쓰셔야 돼요? 회계의 목적부터 조금 쓰고 시작하셔야 된다. 회계의 목적은 전달하는 건데 아무 정보나 주면 돼요.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 주셔야 돼요. 유용한 정보요. 그래서 회계의 목적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챕터 첫 번째에서 정리하실 거는 바로 회계의 목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재 23페이지 보시면 거기 오른쪽에 아파트 표시 보이시죠? 이런 거 그 지표시 나와 있는 걸 위주로 좀 잘 읽어보셔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어요? 회계는 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뭘 하려고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보고하고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밑에 회계의 목적이라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걸 하나만 더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이유가 있어요. 회계는 유용한 정보를 담고 싶은데 이용하는 사람마다 유용한 정보가 좀 달라요? 같아요? 조금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뒷장에 나와 있는 정보 이용자의 세분화가 나오는 거죠. 상단에 보시면 보충학습 기억하세요? 이것도 제가 외우라고 좀 강조를 했었는데 보시면 회계의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은 내부도 있고 외부도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회계정보 이용자는 내부도 있고 외부도 있는 거죠. 그렇죠? 다만 그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주요 이용자가 있을 뿐이다. 회계정보는 다 써도 되죠. 요즘 시험 문제가 뭐 나오는지 아세요? 정보 이용자 중에 경영자도 재무제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다 쓸 수 있지만 그 중에 주요 이용자가 정해져 있는 거지 다 이용자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부 정보 이용자, 외부 정보 이용자 모두 다 이용합니다. 회계 정보는. 다만 외부 정보 이용자는 다시 나눠놨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요 이용자. 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얘기 드렸잖아요. 이용자가 너무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메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유용하게 생각하는 걸 고민해야지 회계를 좀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뭘 정해 놓으셨어요? 주요 이용자. 그래서 당연히 주요 이용자는 외워두시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 안에 세부 내용까지 나와요. 읽어볼게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라고 하시는 분은 어떤 정보를 유용하게 생각하신대요? 본인이 의사결정하려면 주식이나 채권을 살 건가 팔 건가 또는 추가로 투자를 할 건가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신다라고 써 있는 거죠. 그리고요.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 돈 빌려준 사람은 어떤 정보가 필요하시겠어요? 내가 투자한 이 돈을, 내가 빌려준 돈을 잘 회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신다. 이런 거를 어디에 담아주면 돼요?
양식에다가 담아서 전달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요 이용자가 관심 있는 정보는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름만 보지 마시고 안에 세부 내용까지 요즘 출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외에 누구도 있나요? 기타 이용자, 종업원도 있고요. 거래처도 있고 고객도 있고 정보도 있고 특히 일반 대중에도 동그라미 하세요. 일반 대중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종업원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주요 이용자는 아닐 뿐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정리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부 정보 이용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세요? 경영자. 그래서 경영자라고 하는 내부 정보 이용자도 있다. 되시겠죠?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회계 정보의 기능은 제가 참고 정도만 좀 하셨으면 좋겠다. 자원은 제한적인데 좋은 기업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회계가 필요하다.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회계가 도움을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써 있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자원은 희소한데 투자할 기업은 많더라. 옥석을 가릴 때는 당연히 회계가 도움을 줄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제 오른쪽 갑니다. 25페이지 상단에 써 있는 회계 단위와 회계 연도 보이세요? 자, 우리 회계는 1년에 한 번씩은 끊어가야 되죠. 이유가 있잖아요. 전달을 하긴 할 건데 20년에 한 번 전달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해놨어요? 기간을 강제화하고 있다. 적어도 1년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회계 연도라는 것만 잘 읽어보시면 되죠? 같이 볼게요. 회계 기간이란 보고 시점 재무 상태와 특히 보고 기간이 중요하죠. 보고 기간 동안의 성과를 명백하게 파악하고 보고하기 위해서 기간적 구분이 필요하다.